무주택자 여러분, 1주택자 여러분, 지금 같은 공포장에 굳이 집을 사실 필요가 있나요? 그냥 전월세 저렴하게 거주하세요. 다주택자가 제공하는 전월세에 거주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돈을 버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분임자입니다. 오늘은 어그로를 끌어봤습니다. 혹시 낚이셨다면 죄송하고요. 하지만 이게 전혀 무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말할 내용과 꼭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지수가 3년 넘게 위축이 됐다는 기사도 있고 2030들도 대출 이자가 급증하니까 부동산에서 손을 턴다는 이 기사도 있습니다. 어떤 이런 기사와 사실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제가 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만 봐도 확실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물론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완연한 하락장이냐 아니면 조정장이냐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다주택자들, 그것도 굉장히 적폐스러운 다주택자들의 속내는 어떤지 알려드리기 위함인데요.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부동산 중개업도, 이사업체도, 인테리어 업체도, 심지어는 가구나 가전업체 또는 등기 치거나 세무 신고할 때 도와주시는 법무사와 세무사 등 전반적으로 관련 업계 모두가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정하는 올해 국세는 총 343조 4천억입니다. 이 중 법인세가 74조 9천억, 부가세가 77조 5천억, 종부세가 7조 4천억.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대표적으로 부동산에서 거치는 세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법인이 부동산 관련 활동을 하면서 내는 특별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부동산 관련 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내는 부가세, 마지막으로 고가주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종부세까지, 이 비율이 국세 전체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었을 때 실제로 세금 자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거래 금액이 줄어드는 것도 세수 감소에 영향이 있지만 거래 자체가 없어지는 건 더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세금 개편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무리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해줘도 결국 취득세 중과가 풀리지 않는다면 다주택자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전망을 했는데요. 이번 정부가 진짜 부동산을 잘 알고 또 빠르게 움직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요. 물론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는 것도 보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취득세 중과 완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결국 아직도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다주택자를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현재 다주택자는 무슨 속내를 대체 가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집을 살 때 주체는 누군가요? 크게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주택자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분들의 공포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 영상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는 없지만 기존의 대형 유튜브나 기사에 공포에 가득 찬 댓글을 많이 다시고 계세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020년, 21년 미친 폭등장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벼락거지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는데 2022년 현재 부동산이 침체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아예 더 많이 내려가서 거의 10년 전 예전 수준의 집값이 되면 그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거겠죠.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이런 공포 심리와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이참에 더 하락하라는 바람까지 무주택자들은 바로 이런 마음일 겁니다. 이 무주택자들이 현재 집을 사고 싶을까요? 금리도 높아졌고 집값은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다주택자들의 설거지를 해줄 수 없다는 마음이 아닐까요? 당연히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현재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1주택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본인 자가 소유 집에 거주하고 계시죠. 이분들의 매수 수요는 어떤 걸까요? 바로 갈아타기입니다. 근데 이 갈아타기를 현재 하기에는 상당한 방해 요소가 있죠.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죠. 물론 최근에 1주택자들의 기존 주택 처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긴 했지만 사람은 언제나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하기 때문에 2년으로 늘리든 10년으로 늘리든 앞으로 내 집이 안 팔릴 것 같다는 공포는 여전합니다. 내 집이 안 팔리면 당연히 새 집으로 매수할 수가 없겠죠. 내 집이 팔려야 그 돈으로 새 집을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새 집을 먼저 사고 나중에 내 집을 파는 이런 전략은 상승장에서나 가능한 거지 지금같이 이제 시장이 얼어붙어 있을 땐 불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무주택자도 1주택자도 지금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택 매수의 주체 바로 다주택자가 남았습니다. 적당히 2채, 3채 들고 있는 다주택자 말고 5채 이상 들고 있는 소위 적폐급 다주택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집을 안 사고 싶을까요? 물론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치 않은 분들, 세입자 관리가 힘든 분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아파트
아파트 가격이 장기 하락할 거라 예상하시는 분들, 이런 종류의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집을 안 사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대다수 다주택자들의 속내를 제가 천기누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지역이 다 오르는 시장이 끝난 건 나도 알아. 이제부터는 지역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다르게 나올 거야. 그게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취득세 완화만 되면 바로 죽으러 갈 거야. 아닌 것 같다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누가 집 살 생각을 하냐고요. 아까 앞에서 최근에 부동산 거래량이 IMF 시절보다 더 적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IMF 시절에는 지금보다 더 공포가 상당했습니다. 그런 IMF 시절에도 다주택자는 있었고 집을 줍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엄청난 부자가 나온 것도 사실이고 그들 중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나온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주택자들 중 누군가는 지금도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는 거죠. 왜냐면 IMF 때는 규제가 없는 대신 대한민국 전체가 야 이제는 망했다 뭐 이런 공포 심리가 팽배했던 반면 지금은 나라가 망했다는 것보다는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얼어붙고 그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지역에서 상당하다는 것이 바로 그 차이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도 저평가된 지역은 취득세 중과 완화만 풀리면 사러 간다는 그런 다주택자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취득세 중과 완화입니다. 앞에서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건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부도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반대로 급격히 오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만큼만 완만하게 상승하길 바라죠. 물론 그 사이에 거래가 충분히 있으면서 국가 세금이 거쳐야겠죠. 결국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난 현재의 정부로서는 세수 확보가 핵심이 될 것이고 이 취득세 중과 완화가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슈가 될 겁니다. 진짜 뭐 중과가 풀릴지에 대한 여부는 민주당과의 협치에 달려 있지만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패급 다주택자들의 속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여러분, 1주택자 여러분, 지금 같은 공포장에 굳이 집을 사실 필요가 있나요? 그냥 전월세 저렴하게 거주하세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든 뭐든 장기 하락하잖아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말,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문가와 언론의 말 모두 그대로 믿어주시고 다주택자가 제공하는 전월세에 거주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돈을 버니까요. 이렇게요. 물론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과장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이 과감하게 집을 사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셔도 안 되고요. 하지만 일부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중과 완화가 풀리기만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고 실제로 일부 지역은 몇몇 규제가 완화된다면 뭐 1, 2년 안에 상승할 지역도 보입니다. 그러니 공부를 해보시고 만약 수급이 무너진 시장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취득세 중과 완화가 풀렸을 때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요거에 대해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